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finding a self-consistent charge density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플로우를 다시 한번 봐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주어진 density로부터서 콘샴 해밀토니안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풀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그 스테이트를 우리가 구하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아웃풋 덴서티는 인풋 덴서티가 좀 다를 거고요. 그 다른 거를 잘 내가 조합을 해가지고 셀프 컨시스턴트를 좀 더 만족을 하는 그런 이제 차이 덴시티를 새롭게 내가 셋업을 하는 것, 그 과정이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수소 분자가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내가 프로톤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아토믹 덴서티를 내가 합쳐서 이렇게 덴서티를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 전자 밀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콘샴 이퀘이션을 세우고 또 이제 그 파동함수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가운데 쪽에 전자 밀도가 좀 없습니다. 아직 이제 처음에 원자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결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것들만 단순 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결합이 형성돼야 되는 부분에서 전자 밀도가 작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전자 입장에서는 이 전자 밀도가 가운데 부분에 좀 작기 때문에 더 어떤 어트랙티브한 포텐셜을 느낄 수가 있고요. 혹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 각각의 이제 원래 원자 상태에 비해서는 반대쪽에 어떤 프로톤 차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어트랙트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우리가 그 파동함수 아이겐 스테이트 그걸 내가 절대값 제곱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운데에 몰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풋 덴서티가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아웃풋 덴시티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 덴시티, 아웃풋 덴시티, 인풋 덴시티에서 뭔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웃풋 덴시티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랜덤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리스판스가 이제 맥센스하게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아웃풋 덴시티가 그럼 정답이냐? 그렇지가 않고 또 요거는 보면은 현재 지금 가운데 쪽에 원래는 이제 전자 밀도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파동함수가 구해졌는데 막상 또 요 덴시티를 보게 되면 좀 과하게 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적절하게 내가 섞어서 이제 그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풋 덴시티와 아웃풋 덴시티를 잘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보면은 뭔가 그 셀프 컨시스턴트한 걸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과정을 푸는 절차는 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 셀프 컨시스턴트한 비선형 이퀘이션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을 실은 따르는 건데요.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인풋 덴시티가 있다고 했을 때 아웃풋 덴시티가 나오고요. 그것과 들어간 거의 차이,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레지듀얼 벡터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 콘샴 이퀘이션의 그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님으로 해서 생기는 레지듀얼 벡터가 있듯이 여기 또 셀프 컨시스턴트 솔루션이 아닌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레지듀얼 벡터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레지듀얼 벡터의 크기, 노음을 최소로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인풋 덴시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늘상 하는 어떤 그런 근사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걸 리니어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만족을 하는 이 자체 충족적인 조건을 만족을 하거나 혹은 레지듀얼이 0인 그런 인풋 덴시티를 우리가 이제 그 셀프 컨시스턴트 덴시티 로우 SC라고 표시를 하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덴서티가 그런 셀프 컨시스턴트 덴서티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있지 않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좀 뭐 과장해서 그리겠지만 실적으로는 거의 눈에도 잘 안 띌 정도로 좀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대체적인 모양은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알고 있고 잘 주어져 있고 약간씩만 변화가 조그만 변화만 있으면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사항이 되면은 그런 조건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레지듀얼이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로 SC가 되면 0이 되는데 그러면 이 차이가 작으니까 내가 다가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 하듯이 그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레지듀얼이 그런 이제 우리가 정답 셀프 컨스턴트 차지에 비해서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에러 델타 로우라고 표시를 하면은 델타 로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선형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델타 이제 뭐냐면 에러가 없으면 델타 로가 0이면은 R이 0이잖아요. 그럼 내가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상수항이 떨어지고 제일 첫 번째 남는 거는 리니어 항이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그것만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작기 때문에 제곱한 거 이상은 내가 버리겠다. 그래서 리니어 텀만 가져가겠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근사가 되겠고요. 그 늘을 우리가 이제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 리니어라이즈를 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긴즉슨 내가 이제 그 어떤 덴서티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레지듀얼 벡터는 이거하고 이제 그거의 SC하고의 차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니까 앞에 어떤 우리가 행렬이 붙겠죠. 이것도 이제 뭐 또 열 벡터라고 하면 이게 어떤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J라고 하면은 이때 J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소위 말하는 야코비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즈하고자 하는 함수를 이제 미분한 거, 변수로 미분한 거, 그거가 이제 야코비안이 되는데 그거가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영수철 스프링으로 생각하면 스프링 컨스탄트 K 같은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J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의 어떤 특징적인 함수가 될 거고요. 이게 지금 수소 분자라고 하면 수소 분자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전하의 어떤 그 원래의 셀프 컨스턴트 차지에 대해서 내가 약간 벗어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반응이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시스템의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리스판스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물리적인 양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J라는 걸 뭐 이제 안다고 치고요. 안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좀 전개를 해보면은 그럼 레지듀얼은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리니어라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요것도 빠져있네. 요거 없애야 됩니다. 이따 지울게요. 그래서 인풋과 그 다음에 로우 SC와의 차이에 비례하는 야코비안을 써가지고 우리 표시할 수가 있겠고 인풋과 SC와의 차이가 바로 이제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에러 델타 로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내가 델타 로우를 이제 이걸로부터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J를 갖다가 내가 뒤집어 가지고 역행렬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레지듀얼에다가 그 역행렬을 갖다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그게 바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에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J 인버스를 갖다가 이제 인버스 야코비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야코비안의 역행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델타로를 아니까 뭐냐면은 내가 정답을 이제 바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에러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풋 덴서티에다가 델타로를 빼면은 에러를 빼면은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내가 그다음에 이제 델타로는 이제 인버스 야코비안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지듀얼은 인풋 아웃풋의 차이. 그럼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인버스 야코비안 곱하기 아웃풋 더하기 1-j 인버스의 로우 인풋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현 단계에서 내가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베스트 어떤 그런 이제 그 뭐냐면 어떤 게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믹싱 인풋 아웃풋 섞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웃풋을 j 인버스만큼을 썼고 이래서 그거를 뺀 것만큼을 내가 이제 인풋을 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인풋과 아웃풋 덴서티를 이제 섞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J 인버스를 우리가 이제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뭐 H 마이너스 입실론 요거의 인버스를 알면은 그러면은 내가 곧바로 아이겐스테이트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근사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J 인버스를 우리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적절하게 근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터러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걸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J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스템의 어떤 이제 리스판스를 나타내는 거고 실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전하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가장 큰 리스판스는 실은 이제 쿨롱 포텐셜,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콜레이션보다도 쿨롱 포텐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차지라는 거는 이제 가장 일단 에너지 크게 세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만을 우리가 주요하게 뽑아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그 리스판스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컬커라는 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만든 어떤 초기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인버스 야코비안 형태를 갖다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컬커라는 분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명
컬컬 믹싱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딱 새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리스판스, 리니어 리스판스 시어리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거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Q 여기서 Q가 이제 우리가 그 베이시스 벡터들에서 말하는 그 이제 Q 값이 되겠어요. 그 G 값 우리가 그 리스퍼컬리티스 벡터 그거 이제 베이시스 함수에 나타나는 그 G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거의 함수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A 미니멈하고의 이제 맥스 값을 취하는 건데 요 안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 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Q가 작을 때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가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0에 가깝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Q 값이 커지게 되면은 그럼 점점 A 믹스 값으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함수가 되겠는데 이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이제 Q가 작은 부분에서 값을 굉장히 줄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뭐냐면은 Q가 작은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우리가 천천히 변화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여기에서 어떤 그 인풋 아웃풋 덴시티의 차이 혹은 전압 밀도의 어떤 에러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아주 자글자글 작은 우리가 이제 피로디를 가지고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상당히 큰 스케일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게 이제 G로 얘기를 하면은 또 프리의 컴포넌트로 얘기를 하면은 프리퀀스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작은 거가 되겠죠.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강한 쿨롱 포텐셜을 줘요. 쿨롱 포텐셜이 이제 Q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Q가 작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압 밀도가 이렇게 긴 스케일에서 변화하는 거는 상당히 포텐셜의 변화를 많이 주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내가 좀 조심해서 섞어야 된다. 함부로 그냥 막 섞게 되면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차지 슬러싱,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뭐 앞에서 이 예를 들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인풋 덴시티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계산한 아웃풋 덴시티가 이거였는데 이 아웃풋 덴시티를 내가 그대로 쓰게 되면은 그 다음 순간에 갑자기 전자 밀도가 확 밖으로 이제 너무나 몰렸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여기서 멀어지게 되고요. 뭐 그 다음 순간에 보면 갑자기 또 멀어졌네. 그럼 다시 또 와야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불필요한 뭐 불안정하게 언스테이블한 어떤 그런 오실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차지 슬러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Q가 작은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믹싱을 작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J 인버스, Y축이 J 인버스인데 이게 작으면은 내가 아웃풋을 작게 섞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보수적인 거죠. 이게 반면에 J 값을 이제 키우게 되면은 내가 아웃풋을 갖다가 많이 반영을 하는 거니까 좀 이제 우리가 좀 더 진보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Q가 작은 쪽에서 줄여주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차지 슬러싱 혹은 이제 우리가 쿨롱 포텐셜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근데 또 Q가 너무 작으면은 이게 J가 작다라는 게 너무 작으면은 거의 안 섞은 거니까 이게 너무나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터레이션 스텝이 많이 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값 이하로 떨어지면 좀 그건 너무나 작은 거야. 그건 좀 너무나 좀 너무 좀 심한 거야. 해가지고 0.1 정도로 이제 컷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가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컬컬 믹싱은 세 개의 파라미터, A믹스, 그다음에 A민, 그러니까 A믹스는 이제 우리가 Q가 커졌을 때 이제 좀 안심하고서 이제 섞어주는 뭐 이렇게 그런 거 0.4 정도. 그다음에 최소 0.1 정도는 섞어야 된다라는 거고, B믹스는 이제 이 함수를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렇게 값으로 A믹스 값으로 이제 가져가느냐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B믹스를 키울수록 좀 이렇게 우리가 값을 갖다가 천천히 Q가 아주 커지지 않는 이상 좀 값을 갖다가 조금씩 작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아무런 그 이제 이터레이션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딱 나왔을 때 그때 두 개를 섞어주는 그거인데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굉장히 케어풀하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계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좀 이제 불안정하다 싶으면은 이제 컬컬 믹싱 같은 것들을 한동안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드밴스된 걸로 넘어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한 형태 믹싱이고요.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아주 빠르게 그 이제 이 전하 셀프 컨스턴트한 덴시티를 얻기가 어렵고 좀 더 이제 가속화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DIIS 그러니까 레지듀얼 미니마이즈 하는 그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이 R의 이 레지듀얼 벡터의 크기를 갖다가 이거의 차이를 줄이도록 우리가 이제 그거를 컨트롤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 전 스텝들의 인풋 아웃풋 덴시티를 잘 섞어 가지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거가 되겠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팔로우는 하지 않겠고요. 이 방법은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스타일로 나눠지는데 소위 말하는 브로이든 방법하고요. 그다음 퓰레이 방법이라는 걸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 앞에서 DIIS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 전 스텝에서의 파동 함수를 우리가 쭉 다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 스텝에서의 레지듀얼 벡터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만들듯이 여기에서도 그 전 스텝들에서의 인풋 아웃풋 덴시티의 그 차이, 레지듀얼을 쭉 우리가 이제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현 단계에서 가장 줄일 수 있는 걸 내가 이제 추측을 해내는 건데 그 이제 전 단계에 그 내가 어떤 히스토리를 반영할 때 이게 이제 그 퓰레이 같으면은 있는 걸 다 내가 뭐 이터레이션 현재 지금 뭐 10번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 스텝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내가 정보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그 베스트 그 게스를 하는 거가 이제 퓰레이 스타일이고요. 이제 브로이드는 여기서 이제 브로이드는 이제 그 바로 전 스텝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10번째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내가 바로 그 전 스텝과 현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것만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제 퓰레이 방식이 더 타당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습에서도 퓰레이를 갖다가 디폴트로 쓰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제 내가 만약에 이터레이션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으면은 그 전에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좀 불안정하게 이터레이션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봤더니 굉장히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거는 얘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좀 헤매고 있는 거죠, 그죠? 헤매고 있을 때 굳이 옛날 거를 많이 하는 거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드물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드물게는 이런 이제 브로이든 방법을 한번 써봐서 또 해결이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또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퓰레이 믹싱이 더 이제 스타일이 더 이제 효과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컬컬 믹싱 같은 걸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DIS 방법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가속화를 해 가지고 쫙 이제 우리가 빠르게 수렴을 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컬컬 믹싱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리니어 믹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리니어 믹싱은 뭐냐면 이걸 딱 그냥 하나의 값으로 그냥 컨스탄트 값으로 쫙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시스템이 좀 많이 불안정하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우리가 매그네틱 시스템 이건 이제 바스 그 위키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매그네틱 시스템 그다음에 몰레큘 클러스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시스템들에서 혹은 이제 또 빠졌네. 서피스 같은 것도 슬랩이구나. 슬랩, 매그네틱 시스템, 몰레큘 클러스터 같은 거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계산이 좀 트리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슬랩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슈퍼셀의 모양이 좀 아나시트로픽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XY 평면상으로는 작고 지금 서피스의 노멀한 방향으로 굉장히 두꺼운 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의 내가 함수를 쓰는 거가 그것보다는 그냥 좀 적절하게 작은 값으로 그냥 리니어하게 한 값으로 딱 쓰는 거가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디폴트로 내가 사용을 해보다가 좀 그런 지오메트리가 그렇고 매니지 시스템 이런 거 하다가 좀 수렴 잘 안 되느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B 값을 이제 거의 0으로 하면 좀 에러가 나고요. 아주 작은 값으로 세팅을 하고 그다음 A 믹스를 좀 이제 작은 값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산이 좀 느리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수렴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믹싱 부분을 좀 더 코멘트를 좀 몇 가지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이 계산하다 보면은 이 self consistent loop이 이게 수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말 이제 골치 아픈 경우도 생기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어떤 그 이제 해결하는 거는 그 이제 믹싱 방법을 이런저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선은 여기 그 조금 더 우리가 그 어떤 스타일이랄까 그 방법들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그 전에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좀 저기 좀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면은요 브로이드 믹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버스 야코비안 있잖아요. 인버스 야코비안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컬컬 믹싱이나 뭐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인풋 아웃풋 나온 걸 보고서 우리가 J 인버스를 이제 가장 잘 우리가 근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브로이드 믹싱의 어떤 그런 거가 되겠고요. 이제 플레이 믹싱은 이제 그 전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서 마치 우리가 DIIS 방법처럼 그 레지듀얼을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렇게 우리가 좀 이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둘 다 이제 뭐 실은 하나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긴 있는데요. 자 그렇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브로이든이든 퓰레이든 이런 방법들은 이제 가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렴을 가속해주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거가 이렇게 천천히 수렴을 하는 거를 좀 빠르게 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잘 워킹을 하려고 하면은 이 시스템이 뭔가 현재 안정적으로 수렴 과정을 이제 되고 있는 인풋 아웃풋에서 큰 인스타빌리티가 없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속시켜 주는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뭔가 계산이 불안정하다든가 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런 바로 브로디 믹싱 같은 걸 쓰기보다는 저 컬컬 믹싱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뭐 리니어 믹싱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을 시키는 게 그런 게 이제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습에서 보면은 그런 우리 믹싱하는 걸 디폴트는 이제 무조건 이 퓰레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니셜하기는 이거를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가속을 해가지고 DIS로 하는데 그걸 조금 이제 우리가 그 단계를 좀 뒤로 밀어서 처음에 좀 한동안은 뭐 이런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방법으로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가속 방법을 쓰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느낌이랄까 그 어떤 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이제 그런 믹싱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이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수렴을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은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전자구조 계산하는 거 좀 몇 가지 어프로치들을 좀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걸 방금 했던 건 뭐냐면은 콘샵 이퀘이션을 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그 콘샵에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는 그런 덴시티를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한동안 이제 한참 전이라서 조금 이제 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에너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덴시티의 펑셔널인 거고 이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덴시티를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덴시티다라는 거가 이제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도달했던 게 뭐냐면은 이와 같은 이제 콘샵 이퀘이션이 나오고 이거를 만족을 하면서 내가 셀프 컨시스턴트한 거를 구하면은 이게 미니멈이 되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푸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풀고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 거의 뭐 8, 90% 계산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르게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시당초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에너지를 미니멈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순간에 어떤 스텝에서 내가 지금 이제 파동함수 psi n이라고 하면은 이 psi n을 내가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보면은 그러면은 토탈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라는 거를 내가 한번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뭐 제가 파본다고 할까요?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내가 이제 그 이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거를 만족을 하면은 이런 셀프 컨스턴트 이퀘이션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다 라는 걸로 내가 바꿔놓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푸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이 덴서티랑 그리고 이제 파동함수들의 제곱을 썸을 한 거니까 내가 이 파동함수 어떻게 조금 변화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 것이요. 그 방향으로 파동함수를 변화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가능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에너지 펑션이 실은 요걸 나온 거랑 이제 비슷한 그런 어떤 이제 유도 과정인데요. 이 에너지를 내가 파동함수로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로 내가 그러니까 그 뭐죠?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은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파동함수 좀 변화를 시키면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마치 에너지를 원자의 위치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힘이 나오는 것처럼 그 파동함수가 받는 그 이펙티브한 어떤 포스가 나옵니다. 그레이던트가 나와요. 이게 그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면 이게 뭐 그냥 앞쪽은 해밀토니안입니다. 해밀토니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프사이 n이 되니까 많이 봤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레지듀얼 벡터이죠. 요거 요걸 갖다가 지금 이거를 그거가 바로 뭐냐면 레지듀얼 벡터의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함수를 이제 내가 이제 그레디언트니까 실은 이게는 에너지를 높이는 방향이죠. 그레디언트는 이제 값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맥시멈으로 에너지를 증가시킬 것이냐 그 방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그 이제 우리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이거를 내가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명 스티피슨트 디슨트 방법,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는 방법이다. 아니, 방향이다라고 해서 스티피스 디슨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바로 스티피스 디슨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파동 함수로 내가 변화를 주게 되면은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단초로 해가지고 내가 이 에너지를, 내가 토탈 에너지를 미니멈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랑은 좀 결이 다르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써가지고 그걸 셀프 컨스턴트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그냥 아이겐 프로블럼을 풀고 덴시티를 갖다 막 섞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찾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바로 직접 파동함수를 막 고쳐가면서 에너지 최소로 만든 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이제 디렉트 미니마이제이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셀프 컨시스턴시 사이클 혹은 뭐 덴시티 믹싱 이런 거 하고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디렉트 미니마이제이션을 이용으로 치는 초창기에 많이 좀 파퓰러 했었었는데요. 이게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적용이 좀 됐었었고요. 한 가지 뭐냐면 파리넬로 방법이라 가지고 카하고 파리넬로하고 두 사람이서 이제 디벨롭한 방법이 되겠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치 이거는 파동함수가 받는 힘 같은 거잖아요. 힘. 그죠? 그 방향으로 마치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위치로 미분하는 포스가 나와서 그 방향으로 이제 운동이 되듯이 마치 이런 것들이 이펙티브하게는 파동함수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미니멈으로 가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힘 같은 게 되니까 우리가 가상적인 어떤 일렉트론의 fictitious dynamics를 도입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fictitious 이제 electron dynamics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일렉트론을 마치 고전적인 그런 F는 MA를 풀듯이 그냥 전자를 갖다가 파동함수를 막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파동함수 세컨드 데리베티브를 갖다가 이제 시간에 대한 세컨드 데리베티브를 가지고서 막 해가지고 마치 전자가 그런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하는 그러니까 가상적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게 아니고요. 가상적인 그 일렉트론 다이내믹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카파리널 어프로치가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나도 한때는 좀 써봤었는데 제가 카 포닥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좀 써봤었는데. 이제 이게 실은 초창기 되게 유럽에서는 이제 카하고 파리널로 이 방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빅히트였죠. 그 당시 빅히트였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가 뭐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 그런 어프로치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온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그 제이롤리 스킴에서 분자 동력학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때 일렉트론도 움직이지만 실은 이제 이온도 움직이면서 이온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First Principle MD, Molecular Dynamic Simulation이라는 거를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MD를 하면은 실은 본 오펜하이머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당시 컴퓨터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고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가 되겠고 그래서 거의 이제 최초로 제이롤리 스킴 내에서 막 원자들이 움직이는 거를 직접적으로 막 시뮬레이션하고 아주 쇼킹했었죠. 그래서 아주 빅히트를 쳤던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한때 풍미했었던 거고 지금도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은 이제 대세는 이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카퍼널 어프로치가 한 부류였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갖다가 미니마이즈를 하는 이제 그런 데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디렉 미니마이제이션. 그래서 뭐 댐프트, 뭐 세컨 오더 이게 요거랑 이제 비슷한 어떤 어프로치가 되겠죠. 혹은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RNM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이 이제 한때 되게 많이 유행했었고요. 했었는데 이런 디렉 미니마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직접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파동함수를 막 바꿔가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방법이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은 금속의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우리가 차지 슬러싱하고 비슷한 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파동함수를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서는 믹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디렉 미니마이제이션에서 믹싱이라는 게 없고 파동함수 움직이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수소 원자 얘기했던 것처럼 덴시티가 부족한 부분에 파동함수가 막 쏠려 들어가게 되고 그럼 그걸 갖다가 믹싱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고스란히 반영을 하면은 막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금속에서 도드라져 가지고 한때 이제 이것들 많이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그 이제 금속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 덴시티 믹싱 막 이런 걸 약간 좀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메타로 잘 적용이 될 수 있게 한 그런 스킴이 이제 개발되었고요.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로 이제 디렉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가 그게 이제 바습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는 올이라는 그런 태그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셀프 컨센 사이클, 덴시티 믹싱 방법 뭐 이런 방법으로 전혀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는데 대부분 없었는데 요거가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해지게 된 거가 많이 중요해지게 된 거가 실은 하이브리드 계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이브리드 계산 같으면은 이게 이제 해밀토니안이 보면 뒤쪽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덴시티에 기반한 포텐셜 말고도 이제 그 이그젝트 익스체인지라고 그래가지고 파동함수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포텐셜이 들어오게 됩니다. 넌너컬 포텐셜이 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덴시티에 기반한 그런 이제 그 해밀토니안하고는 다르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덴시티만을 믹싱을 하면은 이 부분이 상세하게 기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 덴시티만 해밀토니안 덴시티만 있으면은 인풋 아웃풋을 덴시티를 잘 섞으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찾아갔었는데 이런 오비탈에 의존을 한 혹은 이제 파동함수에 의존을 하는 그런 이제 포텐셜이 들어오게 되면은 덴시티만을 믹싱하는 거는 잘 안 돼, 그러니까 릴라이블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렴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은 이제 바습에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꽤 됐죠. 거의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처음에 바습에서 이제 도입을 했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있었었는데 바습에서 그걸 갖다가 서포트를 했고요. 저도 그 처음에 한참 막 많이 썼었는데 그때 진짜 수렴 안 됐어요. 수렴 안 돼가지고 아주 골치 아팠는데 그게 이제 덴시티 믹싱으로만 수렴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 있었고 그랬던 거가 이제 요런 여기서 이제 알고 오리라고 컨주 디렉트 미니마이제이션을 써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된다라는 거 저희도 이제 그걸 컨펌을 했었고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랄지 아니면 메타지제이라는 것도 실은 이제 오비탈 디펜던트한 그런 펑셔널이어가지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렉트 미니마이제이션 쓰게 되면은 그냥 덴시티 믹싱을 하는 것보다는 덴시티 믹싱을 잘못하면은 아예 수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수렴을 갖다가 훨씬 잘 시켜준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쓸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계산이 굉장히 트리키한 경우에 수렴이 잘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 알고 5를 쓰는 거가 좀 효과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성 쪽에서 특히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한번 나중에 다시 우리 자성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알고를 조금만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이 챕터는 지금 요 섹션은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폴트로 쓰는 이제 노말이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블록 다비슨 스킴을 이제 쓰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 디폴트가 노말이구나 이제는. 예, 그것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뭐 패스트였는데 노말은 이제 우리가 컨시스턴트하게 이제 블록 다비슨을 쓰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좀 잡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좀 빨리 하는 거가 이제 패스트하고 뭐 베리 패스트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뭐 옛날 뭐 바스 5 버전, 6 버전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요는 뭐냐면은 이제 패스트는 이제 앞쪽에서는 좀 이제 이런 블록 다비슨을 쓰다가 좀 안정적으로 계산이 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RNN 방법으로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겐 밸류가 빠짐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어떤 그런 방식이 되겠고 베리 패스트는 굉장히 내 수렴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서 아예 그냥 블록 다빗을 안 쓰고 그냥 계속 RNN으로 쫙 가는 거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시스템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수렴이 잘 된다 뭐 갭이 큰 인슐레이터다라고 하면은 한번 테스트해 볼 만한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디렉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알고 올, 알고 컨주게이트 이런 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밴드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락 다비슨 같은 경우도 우리가 n심이라고 내가 그 부분만 내가 이제 이렇게 따로 나눠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모든 밴드를 계속해서 동시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코스트가 더 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플러스 이거는 디렉 미니마이제이션이다 라는 거가 되겠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고리즘 여러분들 만약에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 잘 튜닝하길 바라겠고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계산하는 거 과정을 한번 잠깐만 봐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알고 패스트인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이제 아웃풋 파일 중에서 이런 파일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계산하는 그 어떤 알고리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소개 뭐 쭉 적어 놓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이제 토탈 에너지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이전 스텝과 에너지 차이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파동 함수는 랜덤 넘버이고 이니셜 덴서티는 우리가 아토믹 차지를 썸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이제 처음에 스타팅하는 파동 함수가 그 이런 내가 이제 초기 덴서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우선 그 전에 이 바습은 이번 이터레이션에서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스텝에서 진짜 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내가 찾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에 이터레이션을 꽤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지 이게 정확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찾아가는데 실은 그렇게 안 하고 한 두세 번 이터레이션 하고 그냥 근처로 간 다음에 살짝 끝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 덴서티는 지금 우리가 그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닌 거고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정답이 아닌 거를 내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덴서티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파동 함수가 그러면서 셀프 컨시스턴트한 차지 덴시티의 그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로 가는 거를 두 개를 잘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뭐 미리 내가 덴시티가 수렴도 안 했는데 이거 갖다가 내가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 이터레이션마다 한 두세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해서 정확한 아이겐 스테이트는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면 처음에 덴서티가 있고 파동함수 랜덤 넘버니까 내가 처음에는 한참을 좀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이니셜 덴서티 좀 써볼게요. 처음에 이제 덴서티는 이제 아토믹 차지를 갖다가 내가 썸을 한 거가 되겠고 이제 파동함수는 처음에 이제 스타팅 이제 랜덤 넘버를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면 엉망진창이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얻어진 이제 그 이 업데이트를 이제 몇 번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토믹 차지 덴시티의 아이겐 스테이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베리에이션을 한 거니까 에너지가 그래서 점점 좀 낮아지는 대체적으로 물론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게 높은 거고 그게 내가 이제 이터레이션 요 부분 이제 5번 정도 요 정도까지는 내가 이제 이 덴시티를 아웃풋 덴시티를 내가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파동 함수가 지금 정확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직 지금 아이엔시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그냥 쭉 업데이트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단계에서 5번 정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NEL, MDL인가 이런 태그로 이제 컨트롤 되는데 이 단계로 오게 되면은 그러면 에너지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수렴이 됐죠. 그 얘기인 즉슨 지금 파동 함수가 이 단계쯤의 파동 함수가 인풋 덴서티의 아이겐스티티에 가깝다. 근데 그 인풋 덴서티는 지금 셀프 컨스턴트 그게 아니라 아토믹 덴서티를 고정한 상태에서 쭉 갔을 때 그때 정도의 어떤 이제 파동 함수에 이제 가까이 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으니까 이제는 그럼 본격적으로 차지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서는 이제 나오는 거를 내가 이제 차지 덴시티를 업데이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그전하고 확 바뀝니다. 이쪽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게 되고요. 그런 거가 이제 덴시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이제 패스트 알고리즘에서는 처음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잡아주고 데이 블락 대비선에서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겐밸류 놓치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빠른 RMM으로 딱 스위치를 해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패스트 알고리즘이고요. 자신이 없으면 그냥 노말로 하면은 다 데이비슨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디폴트로 되어 있는 믹싱 스킴 그러니까 뭐 아마도 플레이 믹싱을 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뭐 컬컬 믹싱 같은 걸 쓰다가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내가 이제 DIS로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돼서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빠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얘기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 5번 정도는 내가 non-self consistent cycle을 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차지 업데이트 안 하고 있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좀 주의를 주고 싶은 거는 바습은 내가 이제 그 컨버전스 내가 이제 셀프 컨스턴트 사이클이 수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 현재하고 이 전하고의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DE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그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뭐 6승인가 5승인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러면 수렴했어라고 해요. 자,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안 변하니까 내가 이제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한 가지 어떤 이제 근데 그러나 원래 우리가 셀프 컨시스턴트 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인풋 아웃풋 덴시티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그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엄밀하게는 에너지는 파동 함수가 좀 에러가 좀 있어도 에너지는 상당히 빨리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게 바로 이제 베레이션 프린시플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다음에 이제 포스를 계산할 때, 아토믹 포스나 스트레스 계산할 때는 이런 미분 값들은 에너지의 미분에 비례해서 에러가 증가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포스나 스트레스는 충분한 액큐러시가 확보 안 될 수도 있어요. 에너지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굉장히 그 정확한 계산을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특히 포스나 이런 것들 포넌 계산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포스 정확한 걸 필요할 때는 실은 이제 디폴트의 그 에너지 수렴보다는 더 낮춰줘야지 이 충분한 포스가 내가 그 액큐러시가 확보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밖에 실은 없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왕왕 있냐면은 내가 이제 그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가 수렴이 이렇게 말끔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짜 기통차게 잘 되면은 괜찮은데 수렴이 가다가 약간 자글자글 이런 것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간혹 보는데요. 이 자글자글 하다 보면은 원래 진짜로는 수렴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덴시티는 아직 살짝 틀려 있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우연히 에너지 변화는 갑자기 어떤 특정 스텝에서 에너지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적인 어떤 아티팩트인 거고 에러가 크지는 않겠지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진짜 매끈하게 잘 되고 있다. 이게 막 오도가 막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뭔가 자글자글자글자글 이러면서 좀 불안정하게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내가 에너지로 수렴을 갖다가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수렴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괴롭히는 이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DFD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딱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이게 어떤 경우는 수렴이 진짜 안 돼가지고 아주 괴로운 어떤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게. 자, 근데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어떤 그 감을 좀 잡고 있는 게가 좋은데 이게 얼마만큼 수렴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는 스케매틱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내가 이제 주어진 콘샴 그 에너지 펑셔널이 그러니까 콘샴 그냥 에너지 펑셔널이 있긴 콘샴은 아니고요. 그냥 DFT 펑셔널이 되겠습니다. 어떤 DFT 펑셔널이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건 토탈 에너지가 펑셔널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뭐죠? 가장 이제 그라운드 이게 이퀄리브리엄 그 덴시티가 되면은 가장 최소의 값을 가지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셀프 컨시스턴스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덴시티가 내가 바뀌었을 때 그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매끈하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처음에 좀 시작하는 덴시티가 좀 다른 데 있더라도 좀 틀렸더라도 그냥 쉽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느낌상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렴이 빠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와이드 갭 인슐레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매끈하긴 한데 좀 이렇게 완만해가지고 덴시티가 좀 변해도 에너지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이제 수렴은 되게 나는 좀 느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렴이 좀 느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것들이 자성이 없는 금속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브로이딩 믹싱이나 플레이 믹싱 같은 것들이 잘 워킹을 하면은 빨리 가져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거가 되겠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미니멈이 있는데 그 근처에 에너지가 매끈하지 못하고 거칠고 계속 비슷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 로컬 미니멈이 상당히 다른 덴시티의 가 되는데도 에너지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막 주변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골 아픈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매그네틱 시스템 자성을 특히 3D가 들어가 있는 3D 트랜지션 메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매그네틱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자성의 방향 뭐 페로냐 엔티페로냐 그거의 크기 그 다음에 어떤 배열 이런 거에 따라서 비슷한 에너지인데 덴시티는 상당히 다른 그런 것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팔 걷어 붙여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수렴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모든 테크닉들 다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수렴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쉽고 어렵고는 그런 물질의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하기 전에 좀 이렇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이제 그 백전백승이잖아요. 그 좀 적을 우선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수렴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바스은 이런 아예 레시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데요. 이게 워킹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지 내가 뭐랄까 취지랄까 그 맥락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내가 수렴이 안 된다. 디폴트 세팅으로 수렴이 안 됐어요. 근데 뭘 해볼 것이냐? 우선 블락 다이브슨 써보라는 거예요. 알고를 노말로. 그죠?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RMM 같은 방법은 이게 좀 빠르지만은 불안정하고 아이겐밸류가 빠질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를 갖다가 알고리즘을 좀 이렇게 안전적인 걸 써봐라라는 거예요. 수렴이 되면은 끝. 수렴이 안 됐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건 좀 극단적인 테스트이긴 한데 뭐냐면 아예 덴시티를 업데이트 안 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인풋 덴시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아토믹 덴시티잖아요. 아토믹 덴시티 썸한 거 이걸로 그냥 고정한 상태에서 한번 쫙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뭘 본 거냐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차지 덴시티 믹싱에 생기는 거냐 생기지 않는 것이냐 갖다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풀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요거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 주어져 있을 때 아이겐 프로블럼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풀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요 단계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요 단계 내가 이걸 찾아가기가 어려운 셀프 컨시스턴트한 사이클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하니까 그걸 한번 갈라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덴시티를 갖다 고정하고 해봐도 문제가 생기면은 리포트를 해라라는 건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뭐 계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인풋 파일을 집어넣 뭐 넣었다거나 포지션을 갖다가 너무나 원자들 사이의 간격을 unphysically 가깝게 했다든가 뭐 그런 실수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에 나오는데 웬만하면은 덴시티를 픽스를 하면은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하는데 이제 바스비에서는 하도 많은 유저들이 이제 막 그런 엉뚱한 포스카 파일 가져와서 이제 컴플레인 하니까 니네가 자체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봐라 뭐 이런 의미가 아마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요거를 됐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믹싱의 문제니까 어떻게 하냐 믹싱 파라미터를 가지고 놀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기 뭐냐 믹싱에다 이걸 A 믹스를 이제 줄이고 B 믹스 이거 리니어 믹싱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믹싱을 한번 써보고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B 믹스를 키워봐라. 그러니까 A 미니멈을 굉장히 줄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로 가보면은 A 미니멈을 내가 줄이고 B 믹스를 키웠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만 섞어보네. 천천히 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수렴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퓰라이 믹싱을 쓰게 되면은 처음에 이니셜한 어떤 그런 매트릭스를 갖다가 이제 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뒤쪽에서 이제 또 퓰레이 알고리즘을 써버리는 거니까 또 이제 그런 안정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정수렴을 안 하면은 이제 아예 그냥 뭐 컬컬 믹싱이나 아니면은 리니어 믹싱 같은 것들을 퓰레이 믹싱을 안 쓰고 그냥 쭉 이렇게 여러 번 한 뭐 10번, 20번 더 가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퓰레이 믹싱으로 턴온 한달치 이제 여러분 뭐 계산 잘 태그들을 잘 조절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써봄직한 어떤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는 성공했던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K 포인트 같은 것들 늘리거나 스미어링 미스를 늘려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뭐 지금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은 내가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멀 레벨 근처에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밴드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오큐페이션 넘버가 이제 잘 컨트롤되면 좋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K 포인트 하나만 샘플링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 하나 샘플링된 포인트만을 가지고서는 어떤 이렇게 우리가 진짜 수렴이 되어야 될 덴서티의 그 어떤 웨이트 이런 것들을 딱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 포인트를 늘려보는 것도 간혹은 좀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스미어링을 키우게 되면은 좀 이제 뭔가 위쪽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주면서 또 수렴이 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에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멘트 하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일렉트로닉 스텝, 그러니까 이 컨버전스가 몇 번 만에 끝나느냐 이런 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잘 되면은 10번에도 끝나고요. 20번 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30번을 넘어가는 경우는 조금 한번 좀 눈을 씻고 봐봐야 됩니다. 이게 뭐 50번 만에 수렴을 했다, 100번 만에 수렴을 했다. 그게 뭔가 이거는 좀 이제 뭔가 내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계산이 좀 잘못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거나 계산은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해피할 거고 여러분의 지도교수한테도 편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계산을 하여튼 같은 값이면 빨리 수렴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조절하는 거 늘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